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절기의 흐름이란 건 정말 속일 수가 없죠. 예, 이 지구상의 흐름, 그죠? 이 자연의 이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뚜렷하죠. 벌써 겨울이 다가오는 초임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은 여과 없이 찾아옵니다. 자, 원래 원성이님들 한 해 정말 바쁘고 변화도 많고 이별도 있었고 새로운 만남도 있고 정말 아주 분주한 한 해를 보냈죠. 예, 그것이 오늘 원성이님들의 올해는 원진살이라는 그런 것이 들어왔고요. 원진이라는 건 이별도 되지만 돈이 나간다든가 다른 거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을 액땜이라 그럽니다. 그 상응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재 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올해는 특히 원진살이 오는 삼재라서 조금 초반전에는 아주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장 좋은 분들이 원숭이띠님들이거든요. 자, 내년에 좋다는 것은 이 절기라는 것은 딱 이렇게 자로재듯이 딱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원리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날짜도 보시면 달리게 보시면 절기와 날짜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입추는 우리가 8월 보름이 추석이다 하지만 입추는 거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절기와 이 날짜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동지가 지나면은 내년에 운세가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명리학의 절기는 입춘으로 보지만 우리 절기의 실제로는 동지가 밤이 이제 가장 길면서 낮이 짧아지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지죠. 그죠? 바로 가장 길게 와서니 점점 밤은 짧아지면서 낮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동지의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 운이 좋은 분들은 뭡니까? 이미 동지의 기운부터 운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음력 1월 1일부터 운세가 탁 바뀐다. 그렇게 저는 오랜 이 철학을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원성이님들이 지금부터 처음 이거는 겨울 운세거든요. 겨울 운세 10월, 11월, 12월 운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화는 결국은 전화이복게 되는 그런 이 변화가 온다. 처음에는 파장이 좀 오고 두려움도 생기고 좀 놀라겠지만 결국은 좋아지는 변화가 많이 온다. 왜? 내년에 운세가 좋은 운세가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이 터널을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가 햇빛이 나오죠. 여기 시작점이면 이미 중간 이상 왔다는 거지. 3분의 2쯤 오면 여기는 다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빛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이미 밝음이 보이는 거죠. 그런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출발점에서는 여기 빛이 보이지가 않죠. 중간에 와도 잘 안 보이. 이미 3분의 2 지점을 우리는 가을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운세가 이렇게 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많은 만남이 있고요, 매매가 있고요, 결혼도 있고요, 사업이 또 번창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운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년 갑신생들은 뭡니까? 원래는 좋은 문서 들어오고 건강 회복도 됐지만은 사별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슬픔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또 원래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떠나면서 어떤 건강이라는 거나 금전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됐으리라 또 봅니다. 자, 50년 병신생들은 뭡니까? 원래 계묘년이죠. 그죠? 그럼 이별은 있었지만 다시 다른 만남이 또 생겨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인들이 한 남정네와 이별이 됐지만 새로운 남정네로 젊은 사람 얘기하면 환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또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8년생 무신생들은 원래 이제 큰 금전이 움직였죠. 금전이 들어왔지만 이 원진살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실제로는 주머니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80년 경신생들은 뭡니까? 간여지동의 사주죠. 그래서 절대 평생 이분들은 도박성 있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돈 거래도 하지 마시고 또 내 호주면서 나가면 남을 거다. 절대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늘 조심을 하시고요. 건강도 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원숭이들은 왜 병이 없을까요? 예방주사도 없고 영양제도 없는데 그죠? 늘 나무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나무는 뭡니까? 나무는 평생 뿌리를 받고 있어서 땅과 접촉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꼭대까지 이 접촉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는 맨발로, 그죠? 맨손으로 이 열매를 따먹고 나무 가지에 걸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지구로부터 뭡니까? 활성산소라든가 나쁜 이렇게 양전자들이 빠져나가서 원숭이들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맨손으로 나무를 만지든가 맨발로 땅을 밟거나 또 맨손으로 열매를 따시면은 그런 농부들은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 나무는 늘 땅 밑에 뿌리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를 만지거나 나무를 만져도 지구와 연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레치처럼 땅 속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양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지구는 음전자를 갖고 있어서 음과 양이 만나서 0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처럼 나무를 많이 만진다든가 그 열매를 딸 때 장갑을 끼지 말고 맨손을 딴다든가 그 나무를 만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건강에 엄청나게 원숭이들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92세 임신생들은 뭡니까? 자, 임수와 계수는 비급이죠. 비급이 들어올 때는 주로 결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결혼을 할 상대가 일어나서 연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새로운 이별이 연애 쭉 하다가 이별은 있었지만 결혼 상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또 신약한 사주는 원래 비경급제가 들으면 자기를 도와주는 동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가 세워져서 굉장히 일치월장하게 되고 서로 좋은 기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용신이다,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도움도 만나고 멘토도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조언도 듣게 되는 거죠. 또 좋은 영상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인연이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수인생들은 2013년 그죠? 이분들은 보면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험, 그죠? 새로운 연애,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결혼도 하고 좋은 연인도 만날 수가 있고 이 시대는 많은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너무 안 하고 아니한 것이 미덕이랍다면 지금은 많이 경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도 겪어봐야 되고 청춘기도 겪어봐야 갱년기도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겪어보는 데서 공부가 되고 그죠. 공부한 것은 언젠가는 서물 수가 있고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일머리라 그러죠. 일머리가 잘 없는 좋은 대학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공부만 잘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는 스펙이 높지만 들어가서 일머리 잘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승진을 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분야에 한 사람은 뭔가 들어올 때 스펙은 높았는데 일머리가 없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릴 때보다 사회적 경험이 연애 경험이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갑신생 44년생 56년 병신생 68년 모신생 80년 경신생 92년 임신생 2014년 갑신생의 운세를 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죠 원래는 삼재라서 다사다난하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모든 그저 좋은 이렇게 생활을 좀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서 그죠 좋은 인연 만나서 새로운 그죠 사회 출발이라든가 새로운 또 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특히 이제 갑신생들은 사회 새 출발 안 그러면 대학 진학 이렇게 많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갖는 것도 인생에는 큰 어떤 밑거름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자식들이나 또 후배들에게 교육할 때 또 사원들에게 또 아랫사람을 이렇게 훈육할 때도 많은 체험이 되리라 봅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니한 것보다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시작을 해봐야만이 결과도 있는 거죠. 결과는 없이 그냥 움츠려 있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점만이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면 결국은 성공이란 두 글자는 없겠죠. 두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매진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대운을 잡을 수가 있고 큰 복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일보 후퇴하는 분이 결국 일보 전진이 되는 거, 이보 전진이 되겠죠. 결국 내가 가정에서 좀 지고 살면은 오늘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갑신생까지 모든 원숭이들의 겨울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봄 운세에 팔봉쌤의 운세를 듣고자 한다 이러면 구독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만나보시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깨알 갖고 수준 높고 품격 높은 원숭이들의 운세로서 다시 본기운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